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단 제가 지금 여행 중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기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6월 19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국군의 뿌리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대통령답게 국군 통수권자답게 정직하게 자신에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싫어하더라도 경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꼭 무슨 좀도둑처럼 말을 비비 꼬고 아주 말장난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아주 경멸적 표현을 씁니다.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게 경멸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6.25는 내전이었다. 나는 내전으로 본다. 남침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대보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슬그머니 이야기고 김원봉 공산주의자 김원봉 6.25 남침의 원흉 중에 하나인 김원봉이가 우리 국군의 뿌리와 연결된다는 그런 가짜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보고 싶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뭐 민족주의 사관을 사관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좌익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트라이벌리즘 종족주의지만은 어쨌든 논리라도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김일성의 항일 운동이 대한민국의 뿌리였다. 이렇게 또 이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어떨 때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중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조작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생일이 없다 해가지고 건국 70주년, 건국 100주년으로도 기리지 않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나쁘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공산주의를 적으로 악으로 보는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반공 그리고 시장 경제를 채택한 거죠. 그래서 건국을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또 6.25 남침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자꾸 돌립니다. 최근 스웨덴에서 한 연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 9월 유엔 연설에서는 더구나 유엔입니다. 6.25 남침을 당한 우리를 살려준 유엔에 가서는 유엔군 때문에 공산군을 물리쳤다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이거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남침 전쟁이었지 무슨 내전이었습니까? 내전은 양쪽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남침 전쟁이죠. 김일성, 보택동 그리고 스탈린이 합작한 남침 전쟁을 슬그머니 내전이라고 슬쩍 돌려버립니다.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결코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피난한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피난선을 탔다는 거죠. 자유 찾은 사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이 유린한 게 아니죠. 공산당이 유린한 남침한 김일성이가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전쟁 유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남침 전쟁이라고 했었어야죠.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있습니다. 세계적 냉전구조의 산물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냉전구조가 있으면 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냉전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름이 끼면은 반드시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끼었으니까 홍수가 났다. 어마어마한 논리의 비약이죠. 이것도 오로지 김일성의 남침이라는 말을 덮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고 한 게 무슨 학자나 되는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가 세계적 냉전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세계적 냉전구조의 산물이 아니고 김일성의 적화 야욕의 산물이었다. 이런 직설적 이야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좀도둑처럼 이렇게 야비하게 말을 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6.25가 김일성의 남침 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 국군도 책임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다 헛겁니다. 헛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방공안보 체제가 있어야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나쁘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하는 정의감과 경계심과 분노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분노의 씨앗이 6.25 남침인데, 이 6.25 남침을 이런 식으로 은폐, 조작하고 있는데, 이 스웨덴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 가면은 제가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를 넘은 원한입니다. 원한과 경멸입니다. 원한과 경멸. 스웨덴 연설에서, 스웨덴 국회에서 스웨덴 국회가 맞죠? 맞네요. 스웨덴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 남북 관계를 스웨덴에 가서도 이 자랑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남북 간의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한다고 했어요. 왜 스웨덴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스웨덴에 가서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스웨덴이 지금 남북 간을 중재하는 나라입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김정은이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고자 합니까? 왜 김정은까지 대변해 줍니까? 김정은은 무력 또는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존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즉 온 세상의 공산주의화를 제1목표로 삼고 있는 게 노동당입니다. 북한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을 합니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문제죠. 한국 국민들에게 불리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도로, 철도 무슨 기공식은 했지만은 공사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병지교의 등대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국 어선이 안전하게 지금 고기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북한이 연평도처럼 때릴지 모르는데. 둘째, 대화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입니다. 이것도 역사를 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쁘다 이런 뜻인데 공동모지의 평화보다는 정의로운 전쟁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고 그래서 6.25 때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180만 명의 미군 그리고 추가로 약 10만 명의 유엔군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무조건 평화보다 나쁘다고 했으면 왜 파병을 합니까? 정의로운 전쟁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과 비굴한 평화보다는 정의로운 전쟁이 옳다는 신념이 있었으므로 이 세계는 이 정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이런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것은 망언이죠.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죠. 어떻게 대화입니까? 군사력이 없어도 대화만 가지고 그러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언어로서 성립이 되는 거죠? 경우나 군 통수권자 입에서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다 하면은 국군 해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군사력의 뒷받침 없는 평화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헌법에 위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평화적 통일, 즉 북한 노예 해방, 자유통일,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그럼 공산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합니까? 보장해야 합니까? 그럼 북한에서 민중혁명이, 방공혁명이, 방공시위가 일어나면은 국군을 보내서 진압합니까?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신뢰를 해야 되죠?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북한을 신뢰해야 합니까?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대화가 진행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라고 해요. 신뢰해야 합니다. 명령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못 믿을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입니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힘있는 상황에서의 대화지 문재인 대통령식의 굴욕적인 대화는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부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망언 중에 망언이네요. 남한이야 침략한 적이 없지만 북한이 그러면은 6.25 일으킨 거는 그건 침략이 아닙니까?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여기 답이 나왔네요.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총뿌리를 겨눴다 그래요. 이게 내전으로 보는 건데 아니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싶어서 겨눴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총뿌리를 겨눴지. 이거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국군 통수권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베 수상이 이런 이야기해도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 남침을 분명하지 않느냐 항의해야 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침략성을 이렇게 구구절절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참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2017년 유엔 연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6일 날 김원봉이를 공산주의자고 우리의 적인 김원봉이를 승생이라고 존칭을 써가면서 광복군을 거쳐서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망언과 이번의 망언은 이 한 세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6.25에 관한 김일성의 전쟁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국군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주류 세력, 오늘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주류 세력을 적으로 보도록 하려는 역사 조작이 아닙니까, 이거?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말고 국군으로 하여금, 이게 다 국군과 관계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발언은 거의 다 국군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국군 지휘부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마라. 오히려 우군으로 봐라. 오히려 남한의 보수, 우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한미동맹파, 자유민주파를 적으로 보라. 이런 암시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국군은 헌법 제5조에 의해서 헌법을 지키는 게 국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걸 만약 국군이 받아서 업무 지침으로 삼으면 국군은 헌법에 반행하는 군대가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군대가 됩니다. 문재인 한 개인, 임기가 이제 3년밖에 맞지 않는 한 개인에게 충성하면서 국가에 반역하는 군대가 될 작정이 아니라면은 최근에 1년의 발언에 대해서 국군은 별도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 발언에 대한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국방부 장관 너희 할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나라 국군은 세계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그 업적이 최고의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이 위대한 군대가 앞으로 자유통일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구현하는 무력적 뒷받침을 해야 할 군대가 대한민국을 허물고 적을 돕고 우리 한국 안에 내부의 반역 세력을 추종하고 함으로써 총뿌리를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리는 이런 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만둬야죠. 감사합니다.